장마와 농사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무릎. 무릎 통증 탈주를 도와주러 온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 그럼 이제 서미마을 주민들을 위한 특급 강연 시작해볼까요? 자, 드디어 명의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정말로 귀한 발걸음이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명품 강연을 들려주실 우리 정형외과 우리 소상현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 야.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굉장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소상현이라고 하고 여기 서미마을 어르신들 제가 무릎 건강 지켜드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죠.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려면 굉장히 또 멀어요. 또 맞습니다. 저희 명의보감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오늘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전에 마을을 한번 다 둘러봤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다들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몸을 쓰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드시고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계시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 여기저기 아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 통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제가 우리 서미마을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들 무릎 좀 건강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소상현의 명의 특강. 무릎을 알아야 질병을 이긴다. 저희 옛말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 그런 뜻인데 저희가 무릎 통증을 알고 이기려면은 일단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무릎에서 어떤 구조물들이 왜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보시면은 무릎은 크게 이렇게 뼈랑 그리고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소위 물렁뼈라고 하는 그 연골판 그리고 뼈 주변을 잡고 있는 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무릎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허벅지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 그리고 앞쪽에 있는 뚜껑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위쪽 뼈와 아래쪽 뼈 그리고 위쪽 뼈와 앞쪽 뼈가 만나는 이 관절 부분은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뼈와 연골과 연골판이 합쳐져서 무릎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계시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곳은 주로 무릎뼈를 덮고 있는 이 관절 연골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이 관절 연골이 닳아가면서 이 점점 뼈가 노출돼 가지고 그 부분이 소위 저희가 뼈끼리 맞춘다고 하죠. 그 부분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판도 나이가 드시면 조금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도 통증을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이 닳는 경우나 이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한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거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주 원인, 퇴행성 관절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관절 연골이라는 조금 부드러운 조직으로 덮여 있는데 나이가 드셔서 누적되는 사용량이 많아지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닳습니다. 이게 점점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질환인데요. 어르신들 저희가 뭐 퇴행성이 왔다, 퇴행성 왔다, 내지는 관절염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뼈가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뼈가 드러나게 되면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없으니까 뼈하고 뼈끼리 직접 맞추게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이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성분들에게서 주로 많을까요? 아니면 여성분들에게서 주로 많을까요? 어머님 생각 여자? 아줌마들이 더 많아. 아니 남자가 더 많아. 남자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아니야. 난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자, 여자가 더 많다 손. 다 여자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약한가? 아니다. 그래도 남자가 더 많다 손. 남자가 혹시 일을 많이 해? 아버님 보시죠. 남자.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더 아니, 많다. 남자. 아, 여자분들은 여자가 더 많다. 남자분들은 남자가 더 많다. 그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어머님들이 맞아요. 옛말에 여자 말 들으면 틀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여자분들에게 관절 통증,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많냐면은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근육이 조금 양도 적고 힘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관절 자체에 가는 부담이 더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근육이 받아줘야 될 힘을 연골이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연골이 조금 더 빨리 닳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 많이 하시잖아요. 가사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통증이 조금 더 많이 유발된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점점 닳아가는 건데 이게 한번 닳아버린 연골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요즘에 무슨 줄기세포 치료니 아니면은 유전자 주사니 그런 여러 최신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힘들면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가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안 가시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 가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일단은 예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골이 닳는 것을 최대한 조금 막아보자라는 건데 연골이 닳는 자세가 있어요. 무릎에 안 좋은 자세가 있어요. 여기 농촌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 중 하나인데 쪼그려 앉으시는 자세. 땅바닥에 쪼그려 앉으시는 자세를 하시게 되면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연골이 좀 심하게 눌리시면서 연골이 쉽게 닳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은 뭐 양반다리를 하고 계셨다가 좀 불편하시니까 무릎을 좀 펴셨다가 또 양반다리 하셨다가 좀 불편하시니까 또 무릎을 펴셨다가 그런 걸 반복하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계시면은 그것도 역시 무릎 쪼그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무릎 연골에 조금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양반다리 하고 계시는 거 그거는 조금 좋지는 않은 자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마을 올라오면서 봤더니 오르막길이 굉장히 많아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여기는 어머님, 아버님들 생활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 다니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그것도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가가지고 그냥 평지만 다니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연골에 부담이 가서 연골이 빨리 닳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취미 삼아서 아니면은 좋아서 산이 좋아서 뭐 등산을 하루에 3-4시간씩 다니고 그러신 거는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계단도 포함해 가지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들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다.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연골에 부담 주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무릎 통증 미리미리 예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미 다니시면서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주사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도 병원에 가시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봐서는 연골이 닳는 게 관절염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혹시 관절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겠죠. 지긋지긋한 퇴행성 관절염. 혹시 나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절염 증상은 가장 생각해보기 쉬운 것은 뭐겠어요? 어머님은 실이 들거나 수신입니다. 그죠?
아픈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픈 거. 아픈 게 제일 처음에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정확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 아프거나 그게 조금 이제 심해지면은 평지만 걸어도 아파요. 근데 이제 더 심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뭐 절절절절 쑤시고 아프시다고 그래요. 들어놓으면 안 아파요. 맞아요. 모든 관절이 아픈 거는 기본적으로 관절을 쓸 때, 움직일 때 아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해지시면은 움직이지 않으실 때도 아프세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염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아프다. 그 중에서도 움직일 때 아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무릎이 자꾸 부어 있는 것 같다. 무릎이 딱 양쪽 비교해 보거나 다른 사람 무릎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무릎이 조금 예전보다 좀 커진 것 같거나 좀 부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무릎에 물이 좀 차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다리가 무겁다. 그런 증상들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다르면은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무릎에서 뭐가 긁히는 듯한 뭔가 마찰되는 느낌이 난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손 같은 거 험한 일 많이 하다 보면은 손에 굳은 살 박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하고 뼈끼리도 맞히다 보면은 뼈에도 굳은 살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만져보면은 뭐 이전에는 여기가 쏙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만져보니까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네, 맞아요. 그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시면은 뼈가 튀어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 거기서 더 진행되시면은 무릎이 끝까지 다 안 펴지거나 아니면 무릎이 끝까지 다 안 굽혀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오자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자다리. 우리네 할머니들 걷는 거 보면 다리가 꿋꿋이 걸어야 하는데 다 엉거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다리가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나중 되면은 걸어요. 이게 연골만 닳는 게 아니라 뼈까지 닳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O자로 약간 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리가 모양이 변형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럼 제가 명의보감하면서 매주 농촌 다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제가 연구했죠, 제가. 많이 보셨죠? 아니 그럼요. 일단 이렇게 다리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벌어졌어요. 살짝 그리고.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는 게 아니세요. 항상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무게 중심을 주신 다음에 이러고 걸으세요 대부분. 그렇죠. 약간 이러고 진짜 이게 심하신 분들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아니 심해신 분은 그렇게 걸어요. 네, 이게 심하신 분. 네. 그렇죠. 차고 통을 오래 타고 앉았으면은 네. 그랬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럴 적에 그때 그 다리 아픈 게 이 연골이 약해서 그 죽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기계 같은 것도 뭐 톱니바퀴래 그런 거 기계 있잖아요. 그런 기계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녹이 슬거나 그런 아니면 기계가 오래돼서 좀 녹이 슬거나 그러면은 움직이려고 하면 뻑뻑해가지고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원활하게 쓰려면은 구리스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쓰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뻑뻑해가지고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구부린 상태로 가만히 두시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은 뻣뻣해가지고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무릎이 좀 뻣뻣해가지고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시고 그런 증상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오랫동안 무릎을 굽힌 상태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차 안 공간이 좀 좁지만은 그 안에서라도 무릎을 굽혔다 폈다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무릎을 자꾸 조금 윤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지 가만히 놔둔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시려고 하시면은 무릎이 뻣뻣해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이런 농촌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또 이제 무릎 아프신 게 역사가 다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관리법들을 다 알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무릎 이렇게 다 푸시는 줄 아시잖아요. 차고 다니던데 그거 네. 여기. 아대 차시는 거요. 꽃장부터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그거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좋은데 네. 장기적으로 긴 세월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당장 무릎이 아프시면은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보조기 그 보호대 같은 거 차시면은 일단 좀 잡아주는 느낌도 나고 편하니까 좀 움직이시는데 도움이 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근육이 좀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보조기 같이 차시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주사 치료. 지금까지는 예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또 하실 수 있는 예방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여기서 연골 주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골 주사. 연골 주사. 좀 맞았죠. 연골 주사 맞아 보셨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어머니는 연골 주사를 이전에 맞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연골 주사를 왜 맞으러 가셨어요? 무릎이 여기 아파서 가지고요. 무릎이 그냥 아프기만 하셨어요? 예, 아프면 지금 시큰시큰하고 시큰시큰하시고 주로 어떨 때 아프셨어요? 이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앉았다 이게 슬쩍에 좀 아파요. 그래 댕기면 네. 괜찮아지고. 댕기면은 연골 주사 맞고는 좀 어떠셨어요? 좀 나았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나았어요. 지금도 좀 맞고 계세요? 이제 4월달에 내가 또 맞으려고. 아, 그래 아주 잘하신 선택이에요. 네, 계속 그 맞으셔야 돼요.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증상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연골이 살짝 닳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아파서 초기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나중에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조금 이제 이 정도 연세 되시면은 무릎이 아프고 붓고 그러시면은 뭐 나이 들면은 무릎이야 다 아프지. 뭐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드셨을수록 거기에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시면은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증상하고 관절염 진행 단계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사진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고 어느 정도 단계인지 지금 그냥 통증이 심할 때만 약 드시고 그냥 운동하시고 지내셔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단계인지 그걸 꼭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면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초기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 그리고 무릎에 안 좋은 자세 피하기 그거에 더해서 연골 주사를 좀 맞으시는 게 좋아요. 연골 주사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맞으시면 되시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주사 막 많이 맞으면 안 좋다. 주사 맞고 오히려 관절 다 망쳤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골 주사는 여러 번 맞으셔도 괜찮으신 주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맞으시면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병원에서 원장님이 네. 이렇게 자주 안 놔주시던데요. 연골 주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면 돼요. 6개월 네. 안에 맞으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맞으셔도 되는데 이제 보험이 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으시면은 연골 주사가 조금 이제 부들부들하고 끈덕진 그런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뼈하고 뼈 사이에서 아무래도 연골이 마찰되고 닳고 하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주사 맞으시고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쓰기 수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연골 주사 맞으시는 거는 어느 정도 관절염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장님, 네. 물어볼게요. 예. 전에는 뼈 주사라고 그러고 지금은 연골 주사라고 그러는데 차이가 예. 뭐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무릎에 놓는 주사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예전부터 놓던 주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가 뼈 주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연골 주사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DNA 주사니 뭐 프롤로 주사니 굉장히 많은 주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뼈 주사하고 연골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테로이드라고 약간 우유 색깔 나는 그런 주사인데 그거는 저희가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에 생긴 염증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잡아주는 약이에요. 염증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약인데 그 스테로이드는 이제 저희가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만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뭐 1년에 3-4번 이상 맞으시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그게 안 약이에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그거는 주사 맞으실 때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거 연골 주사예요? 뼈 주사예요? 여쭤보시면 됩니다. 연골 주사는 자주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뼈 주사는 제가 아예 맞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관절염도 서서히 통증이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확 나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뼈 주사가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딱 도움이 되는 그 순간에만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지 그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만 심할 때만 맞으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맞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예 안 맞으시는 것도 또 아니지만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주사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맞는 연골 주사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주의해서 맞아야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수술적 치료.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을 때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으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닳아버린 관절을 이거 다 이제 깎아내고 이제 금속으로 돼 있는 인공으로 된 관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관절은 고생했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쓴 관절은 이제 고생했다 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갉아내고 그리고 새 인공관절을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네 물론 이렇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시기 전에는 뼈를 조금 쳐가지고 모양 옷자다리도 교정해주고 하는 그런 절골술도 하기도 하는데 많이 진행된 말기 관절염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기 인공관절이라는 게 저 정도를 하는 걸 인공관절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전체가 근데 아니고?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저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를 아예 다 잘라버리고 거기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건 아니고 뼈 표면만 이렇게 뼈 표면만 갉아내가지고 씌우듯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관절도 저희가 그림은 이렇게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치환한 걸로 해놨는데 이렇게 안쪽만 절반하는 수술도 있고 반대로 바깥쪽만 절반하는 수술도 있고 수술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쪽, 바깥쪽 다 치환하는 전치환술이 가장 흔하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겠고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손상된 연골의 표면을 깎아내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씌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심하면은 다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무릎 때문에 아파서 오셨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제 관절염이 좀 심하시다. 그러시면 무조건 이거 관절염 심하시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 심하시니까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은 인공관절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여쭤보는 게 두 가지예요. 혹시 드시고 계신 약 있으신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소염제라든지 이전에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요. 왜냐하면은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시고 지금 통증도 심하신데 의외로 진통제나 소염제를 드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약만 드시고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심하시더라도 수술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약 드시고 잘 지내시면은 뭐 수술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두들 다 그렇게 약 드시고 잘 지내시면은 굉장히 행복하겠는데 모두들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약 드시면서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그렇게 약 드시면서도 아프신 게 일상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을 주실 정도신지, 예를 들자면은 뭐 본인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릎이 아프면은 정말
할 수 있는 활동량이 확 줄어들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전에 하셨던 거를 못 하시니까 뭐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약 드시면서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시고 그것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실 정도면은 이건 수술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뭐 별로 활동량도 많지 않으시고 저는 뭐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읽고 지내는데요. 그런 분들은 통증이 심하셔도 그냥 활동량 자체가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뭐 어머니 정도면은 뭐 그 정도 통증이 심하시다 하더라도 무릎을 많이 쓰지 않으시니까 그냥 지내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일단은 약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지. 두 번째는 약을 드시면서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에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큰 지장을 받는지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도 일상생활이 계속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이제 수술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엑스레이상에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된 소견이 있어야겠고 저희가 무릎만 보고 수술하는 건 아니고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수술에 적합한 상태가 되셔야겠죠. 무릎 통증 극복하는 생활 운동.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관절염 어떤 건지 뭐 그리고 왜 통증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저는 여기 떠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무릎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무릎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MC님이 좀 도와주실 건데 제가 무릎 여기서 운동을 알려드리면은 어머님들도 바로 이 자리에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앉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손혜임 씨처럼 무릎을 쫙 뻗어주시고요. 편하다. 쭉 뻗으신 상태에서 발목은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발목을. 발목, 발목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에 오금이 있잖아요. 오금을 땅바닥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쫙 펴시는 거예요. 무릎을, 어머니 무릎을 쫙, 이거 손으로는 짚지 마시고 무릎을 쫙 펴시는 거예요. 무릎을 쫙 펴시는 여기. 그리고 무릎을 쫙 펴시면서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여기가 딱딱 하셔야 돼요. 네, 딱딱해요. 딱딱하세요? 어머니 딱딱하세요? 꽉 힘주신 상태에서 10까지 세세요. 하나, 둘. 어머니 좀 더 당겨야죠. 어머니 꽉 여기 뒤에 오금을 땅에다가 딱 붙인다는 생각으로 힘 꽉 주세요. 허벅지에다가. 무릎을 쭉 펴고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힘을 줘서 쭉 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 한번 편하게 누워보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한 90도 정도로 이렇게 딱 세우시고 이렇게 딱 세우시고 반대쪽 다리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쫙 편 상태로 이 정도 들어주시고 너무 높게 드셨어요. 한 30도 정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정도 드신 상태에서 또 똑같이 10까지 세시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세운 채 편하게 누워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는 30도 정도로 약 10초간 들고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반복해 주세요. 이거 방금 두 개는 앞쪽 근육 운동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한번 엎드려 보실게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어머니들 잘하시네요. 이렇게 무릎 쭉 펴신 상태에서 들어보세요. 힘드시죠? 네,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한쪽 다리를 들어주세요. 다리를 되도록 일자로 들고 10초간 유지해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어머니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운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누워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아무 때서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은 이거는 정말 도움이 돼요. 무릎 통증에 대해 원인부터 예방까지 알아봤는데요. 서미마을 주민들의 무릎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강연 잘 들으셨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시고 우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건강하게 이제 100세까지 그냥 무릎 이용하고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봄철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에 대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어르신 분들 정도 연배 분들은 네. 진료실에서 더 많이 만납니다. 되게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진료실 말고 이렇게 마을로 직접 찾아와가지고 뵈니까 기분이 색다른데 네. 진료실 말고 이렇게 마을 밖에서 진료실 밖에 마을에서 이제 상담하는 것도 참 재밌었고 네. 진료실로 오시는 일 없이 무릎 아프지 말고 그러다 병원 저기 망하면 어떡합니까? 어머님도 안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은 제가 간 마을보다 안 간 마을이 많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한 삶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무릎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네. 병원 그래도 연골 주사는 맞으러 정기적으로 오시고요. 아유 원장님 네. 좋은 말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